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얼굴 상태나 보면 좀 불편해 보이죠. 저는 오히려. 그래서 이렇게 주연급 하셨으면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았나?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그 시절은 아마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 시절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흔히들 그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기에 뭐 부잣집 맏며느리감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배우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. 때로 네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마스크 걸 때보다 더 뭔가 젊어지신 느낌? 젊어지셨다고요? 네. 진짜요? 근데 눈은 하셨다고 저는 요걸 보면 좀 이 편은 그 고현정님 시대별 영상 한번 보시고 자연스럽게 4050 저희 상한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. 한번 그 시대별로 한번 보시고 사실 고인님 최근에 얼굴이 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더 이뻐지셨다고. 유석 씨. 그리고 그 모래시계 나왔을 때가 95년도더라고요. 네. 저는 사실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모래시계를 봤거든요. 네. 근데 이때 느낀 저 이제 배우님의 얼굴이 엄청난 미인이다 이런 느낌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. 그렇죠.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. 근데 그때 되게 센세이셔널 했던 이유가 뭘까요? 글쎄요, 요 시대에 어떤 맞는 그런 배우의 얼굴들이 있어요. 요즘의 어떤 배우나 아이돌들은 뭐 어느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작은 얼굴에 인형 같은 외모가 이제 그렇게 각광받는 시절이고요. 이게 뭐 시대마다 이제 요구되는 이제 미인상이 따로 있는 거고요. 뭐 그게 김희선 씨 때부터 약간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 나오시는 분들은 좀 요즘 세대에 가깝고, 그 이전 세대의 배우들은 보면 좀 눈이 서글서글하고 얼굴형이 좀 둥글고 뭐 이런 형태의 얼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각광받죠. 그 허준에 나왔던 그 배우분이 누구죠? 뭐 예진아 씨 뭐 이런 그때 그런 얼굴들, 뭐 어떻게 보면 뭐 흔히들 그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기에 뭐 부잣집 맏며느리감처럼 생겼다라고 하는 배우들이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. 저도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. 이거는 TMI이긴 한데 제가 딱 응답하라 1994 고세대거든요. 제가 딱 고세대고, 어떻게 보면 거기가 이제 주로 배경이 신촌이고 하니까 이제 딱 저 얘기가 많이 나오고, 또 거기 뭐 극중에 뭐 쓰레기도 어떻게 보면 연대의대생이고, 뭐 거기 빙글에 뭐 나오는 다 연대의대생이죠.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저랑 딱 맞는 시기인데, 지금 기억 더듬어 보면 그 드라마에서도 모래시계를 보는 장면이 나와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시대극, 그러니까 1994년 뭐 95년 그 시대를 대표하는 드라마로서 뭐 거기 몇 개 소개됐던 게 뭐 마지막 승부라든지 뭐 걸어서 하늘까지, 뭐 모래시계, 이런 드라마들이 이제 그 드라마 내에서도 소개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이게 대단한 센세이션이었고, 거기 나오는 대사들 보면 뭐 누가 이렇게 모래시계 보러 들어오면서 길거리에 차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프로그램이었고, 요즘 뭐 시청률은 이게 뭐 5% 넘기면 뭐 대박 프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게 그렇게 됐지만, 예전에는 공중파밖에 없던 시절이고, 공중파에서 65%를 넘어섰다는 건 정말 대단한, 어떻게 보면 기념비 같은 작품이었죠. 이제 2009년으로 갑니다. 음. 그래서 그 이제 30대가 되시거든요. 요 작품. 선덕여왕. 군중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? 30대 후반이시거든요. 네. 그때가. 근데 뭔가 제 기억상으로 리즈 시절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때가 떠오르는데, 미실 네. 했을 때 되게 뭔가 얼굴에 좀 거품이 있으시고 막 진짜 화려하게 아름다우신 건 아니신데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쁘신 이미지를 주는 게 오히려 저는, 그러니까 20대 때 모래시계 영상 때보다도 저는 이때가 뭔가 좀 더 얼굴이 이뻐지셨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러네요. 뭐 근데 이게 시대가 주는
뭐 어쩔 수 없겠죠. 뭐 촬영 기술이라든지 뭐 화장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뭐 1990년대에 어떻게 보면 그때 뭐 드라마랑 지금의 어떤 화질이나 뭐 촬영 기법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이 더 예뻐 보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것만 해도 2009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생각해보면 벌써 한 15년 정도 흐른 거잖아요. 그리고 약간 그 얼굴에 볼륨감이 있으신 게 좀 느껴지거든요. 그러니까 네. 30대 후반이 되셨는데도 뭔가 피부도 그러시고 좀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 좀 처짐도 있으시고 뭔가 페인도 있으시고 하실 법한데 뭔가 얼굴에 볼륨이 되게 좋으셔서 뭔가 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신다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것도 이제 조금은 요즘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혈색 좋아 보인다, 얼굴 좋아 보인다, 뭐 이렇게 뭐 하나 주름 난 데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름이 없으려면 결국은 뭐가 많이 들어가면 되죠. 뭐 이렇게 가령 뭐 우리 인형 같은 걸 생각해도 약간 뭐 쭈글쭈글하면 안에다 솜을 뭐 많이 넣으면 빵빵하고 팽팽해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때나 뭐 이럴 때는 지방 이식을 해도 지금보다 훨씬 과하게 막 이렇게 지방 이식을 많이 해서 막 혈색도 좋아 보이고 막 얼굴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지방 이식 그렇게 안 하죠. 지방 이식을 딱 필요한 부위에 적당하게 뭐 이마에 넣어도 절대로 얼굴 넓어 보이지 않게 그리고 뭐 수술한 티 안 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뭐 적당한 굴곡이나 이런 건 적당히 남겨두고 이런 시절이었다고 그러니까 요즘엔 그렇다고 그러면 예전에는 뭐 많이 넣고 후덕해 보이고 얼굴 좋아 보이고 이게 더 좋던 시절이니까 약간 미적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얼굴 상태나 보면 좀 불편해 보이죠.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주연급 하셨으면 조금 다이어트를 하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았나?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절은 아마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는 시절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사실 뭔가 제 기억 속으로도 네. 그 이제 선동 영화 작품에서 사실 주인공은 그 이효원이셨잖아요. 네. 근데 뭔가 사람들 인식이나 더 뭔가 선천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는 이제 미실이라는 캐릭터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나간 것 같은데 확실히 이때는 뭔가 시대적으로 이런 미적 기준이 진짜 많이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인권 침해 아닌가요? 전 제 수술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장기 기증을 하러 온 거거든요. 한번 언제 한번 보시죠. 그때부터 뭘 한 것 같은데 뭘 했냐 이게 되게 궁금하다라는 얘기가 이 시점부터 되게 많이 나왔어요. 뭐 저는 보건대 눈은 하셨지 않나 요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요건 뭐 조심스러운 제 추측입니다만 눈은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너무 처짐이 없네요 눈이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딱 지나서 이제 올해 한 달 전에 유튜브 개설하신 지 꽤 됐는데 유튜브 개설하시고 브이로그를 올리셨는데 제가 진짜 제 거를 잘 안 보여드리고 소개를 잘 안 해드리죠. 외로워. 네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 마스크 걸 때보다 더 뭔가 젊어지신 느낌? 젊어지셨다고요? 네, 진짜요? 근데 눈은 하셨다고 저는 요걸 보면 좀 한 80% 확신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눈 아래쪽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시네요.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노화의 시작이 눈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? 근데 눈 주변이 너무 깨끗하시고 팔자나 마리오넷 라인 이쪽도 너무 깨끗하시고 물론 화장을 잘 하신 것도 있겠지만 앞볼의 어떤 볼륨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훌륭하시고 누가 봐도 50대 중반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관리의 결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반인 40대가 수술하면 그쵸. 눈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제가 뭘 추천드리냐면 절개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데까지 가지 마시고 일단 비절개 눈매 교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뭐 한쪽 눈이 완전히 꺼져서 뭐 반대쪽 눈보다 작아지고 겹상꺼풀 생기고 막 이런 상태까지 가시면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해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일이 점점 더 커지니까 눈밑지방 재배치 받으러 와서 저는 이제 성형수술을 막 다른 걸 권하고 막 제가 견적내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도 제 눈에 보이면 저는 이제 추천을 한단 말이죠. 요거 하실 때 비절개로 지금 교정을 해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선택이네요.
미리 네. 와서 미리미리 교정하고 예방하면서 이렇게 뭔가 젊음 유지하는 방법과 이미 늦었다면은 확실히 시간을 두고 좀 수술하는 방법. 맞습니다.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본전이나 효과를 많이 생각하세요. 그래서 지금 어차피 늙을 거 좀 처졌을 때 한 방에 해결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. 이게 수술대에 눕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다 스트레스고 무서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걸 멀리하고 싶죠. 이거를 좀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싶고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. 와서 성형외과까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. 좀 이따 해도 되지 않을까요? 빨리 좀 이따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. 막 이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특히 성형외과 의사가 하는 말을 너무 장사 속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약간의 시간적 여유만 두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옵니다.